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행정부의 주한미국 대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그냥 빈자리를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거든요. 오늘 이 지명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그마치 15개월입니다. 주한미국 대사라는 정말 중요한 자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비어 있었던 건데요. 드디어 이 공백이 채워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 시점에 지명을 했는지, 그리고 지명된 미셸 박스틸은 과연 어떤 인물인지, 또 이번 지명이 뭘 의미하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이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트럼프의 주한대사 지명.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행정부의 첫 주한대사로 미셸 박스틸 전 연방하원의원을 공식적으로 지명했습니다. 이름에서 짐작하셨겠지만, 네, 한국계입니다. 본명은 박은주. 만약에 상원인준을 무사히 통과하게 되면 2011년 성김대사 이후 정말 오랜만이죠. 10여 년 만에 두 번째 한국계 주한미국 대사가 탄생하는 건데요. 이거 자체만으로도 꽤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미셸 박스틸이라는 인물,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정치적인 이력이나 성향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프로필을 보면요. 정치적인 색깔이 아주 분명합니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요. 공화당 소속으로 소위 말하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강경 보수파로 분류됩니다. 특히 북한이나 중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를 내어온 인물이에요. 정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보면 공화당 내에서 정말 차근차근 입지를 다져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992년 LA 폭동을 겪으면서 정치에 뛰어들었고 2019년 백악관 아태자문위 공동위원장, 그리고 연방하원의원에 당선되고 재선까지 성공하죠. 그리고 마침내 2024년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적인 지지를 확보하게 이릅니다.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가깝고 신뢰가 두터운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녀를 얼마나 신임하는지는요, 이 말을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직접 이렇게 말했거든요. 미국 우선주의 애국자이자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 의원 중 한 명이다. 와, 이 정도면 거의 나의 사람이라고 공인한 거나 다름없죠. 실제로 전폭적이고 완전한 지지를 보낸다고까지 했으니까요. 최고 권력자의 신뢰가 이 정도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일까요? 그냥 빈자리를 채우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텐데요. 지금부터는 이 지명의 배경과 그 진짜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지명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거래형 동맹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트럼프 행정부 외교의 핵심이거든요. 뭐냐 하면 아주 간단해요. 공짜는 없다. 이겁니다. 동맹이라고 해도 우리 미국의 이익이 최우선이고 동맹국 너희도 응당한 비용을 내고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동안 대사 대리가 있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좀 한계가 있었어요. 제한적인 소통밖에 안 되고 정책 조율에도 힘이 붙였죠. 그런데 이제 정식 대사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위급 채널이 제대로 가동되고 가장 중요한 건 백악관의 의중을 직접 전달하고 결정하고 협상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인데요. 미셸 박스틸은 그냥 행정 업무만 보는 외교관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트럼프 대통령과 코드가 딱 맞는 그야말로 트럼프의 사람이고요. 공화당 지도부의 추천도 아주 강력하죠. 심지어 남편이 공화당 전국위원이라서 당내 네트워크도 막강합니다. 한마디로 백악관과 의회를 잇는 소통창구이자 협상의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자산을 다 갖춘 셈입니다. 결국 이 인선은 한미 관계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선다는 걸 의미합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본격적인 협상의 막이 올랐다는 신호탄인 거죠. 그럼 앞으로 어떤 협상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첫째, 아마 가장 민감할 텐데요. 방위비 분담금 더 많이 내라는 압박이 거세질 겁니다. 둘째,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문제. 그리고 셋째, 통상 문제도 다시 테이블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통은 복원되지만 동시에 치열한 협상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결국 질문은 이거 하나로 모아집니다. 한미 관계, 이제 어떻게 될까요? 대사가 오니까 소통은 원활해지겠지만 그게 과연 좋은 의미일까요? 아니면 이제 본격적인 협상을 위한 판이 깔렸다고 봐야 할까요?
외교가에서는 대체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미 간 소통 채널은 복원된다. 하지만 협상은 훨씬 더 치열해질 거다. 이 말이 좀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데요. 어쩌면 우리에게 좋았던 시절은 이제 끝났다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일지도 모르겠습니다.